그러니까 이 사회통이 어려운 게 내가 먼저 이걸 하고 싶거든요. 감정이 앞세워지고 선입견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면 상대가 안 보인다는 게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를 보지 않으려고 순서가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부터 한다고요. 상대가 뭘 하려고 하는 것부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순서를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견제구, 그러니까 잽을 좀 날려봐야 뭐가 원하는지도 좀 노는 것도 있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딱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딱 봤을 때, 보는 그런 거 없습니까? 경험해 봐야 돼요. 그냥 결국은 대화를 좀 해봐야 되고, 생활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네, 없이. 해봐야죠. 성이나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뭐, 어쨌거나 언어가, 우리가 아까 선생님 언어도 말씀하셨지만, 언어 자체로 전달되는 거는 30%라고 그런 보통 뭐 연구 결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황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사실은. 뭐 전화 통화로만 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이런 건 한계가 있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건 그래서 그러거든요. 예. 어떻게 뭘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냐고. 쌤, 쉽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예. 게다가 그건 사무적인 거고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중에 자존심도 건드려야 되는데 예. 그게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남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썼냐고요. 뭐 뭐 하는 선생님 저는 좀 그런 부류를 싫어하는 부류라. 그리고 업 자체가 저기 가르치는 일인데 뭐 더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랬어요. 그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여기서 또 틀려요. 아, 저도 사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부류로 가르쳐 보는데 이게 할 때마다 사실은 반쯤은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도권 내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러니까 커리큘럼 같은 게 정해진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또 눈높이라는 것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A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CD를 먼저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가르쳐 줘봐야 오해하고, 곡해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방편적으로는 A를 가르치지만, 이 뒤에 있는 걸 이 사람한테 내가 계속 만났을 때는 전해줄 수 있겠지만, 전해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제 A를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악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깊이 생각하면 정말 못할 짓이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가르치는. 저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 이해해 그러니까 다 주십시오. 컨셉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때 맞춰서 자세를 바꾼다고요. 예. 그리고 항상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상대방을 알아듣게 뭔가 말해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상대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렵다니까요. 정말 예. 힘들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인 건지 뭘 원하는 건지 뭘 이리고 이리고 일리 할 때 진짜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예. 그리고 가르치려고 할 때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항상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요. 그다음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 없고 알게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어야 하니까. 알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줄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알게 되게 하는 거야. 예, 예. 가르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다고요. 가르치는 방법 자체를 고민 안 해보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상승의 방법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알 수 있게끔. 직접적인 말의 전달도 뭐 방법이 되겠지만, 본인이 알려고 오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알려고 하게 욕망을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을 관심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사실 선생님 마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한편으로 정의한다면 그렇게 교육 환경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 아닙니까? 사회적인 상황이든 뭐
전체적인 뭐 어떤 뭐 흐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결국 그런 거죠.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인류 전체를 두고 가르친다고 전제했을 때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우선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그 시간적인 긴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방법상으로서 봤을 땐 성급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1시간, 2시간, 일주일, 1년 단위 계획하는 것도 어떤 때는 조바심이 날 때가 있는데 더 긴 시간 보고 하는 거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게 생이잖아요. 한 생, 두 생 태어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가, 이게 아, 단순 인내심, 그런 정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천이통 선생님 이제 예,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어, 정리 겸 질문 드리려고 했던 말들이 여연님이랑 또 말씀하시면서 다 나와서 그 저기 아까 여연님 질문하신 거 심리학에서는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뭐 여러 연구도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실적인 팁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네. 역시 사람을 설득하는 건 논리의 문제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예, 그게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 선생님 아까 그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무의식이 어떤 육친적인 배치를 만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마구 얘기도 하셨지만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의미의 생성을 위해서 의도적인 배치를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의도적인 배치가 어떤 배치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론적인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가르침이라는 게 나왔지만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배치의 측면, 방법론적으로, 방편적으로 그런 배치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환경을 잘 만들기 위한. 그 그냥 말씀,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해가 죠 마구 방법도 그렇게 있는 거죠. 배치 바꾸는 것도 있어요. 배치 바꾸는 거, 육친 배치 바꾸는 거. 예,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하는 방법. 단순히 배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도 그것도 방법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네, 이게 법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거고. 네, 염두에 둘 게 많죠. 마구 지금 할 말씀하신 이것도 뭐 책 한 권으로는 안 되는 분량 아닌가요? 자세히 쓰기 시작하면 그래요. 네, 자세히 쓰기 시작하면 쓸 수 있어요. 더 자세하고 사례 들어가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없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과 그것만 집중하게 해주면 돼요. 그것만 하게. 근데 그것만 하게 해주지 않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너무, 1년이나 1년, 2년이면 2년 딱 그것만 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주면 할 수 있어요. 각자 하시는. 근데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후의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쓴 텍스트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풀려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있죠. 하다못해 60톤 중에 1002톤 하나만도 계제별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이상하게 왜, 그, 이게 재밌는 게 여기 타심통이 있는데 아까 심리학 나왔지만 왜 심리학이 서양에서 나왔어요? 심리학이 상대방이 마음 아픈 것을 들어주고 그 마음 아픈 걸 해소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회의 아픔을 치료한 건데, 그러니까 서구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소외되거나 잘못된 부작용에 해당하는 게 사람들이 데미지 얻잖아요. 상처받고 힘들고 사회 발전 때문에 그거를
그 사회 발전에 맞춰서 한쪽에 소외되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준 거잖아. 이 심리학이. 그러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워하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타심통이라든가 이 투시의 개념은 동양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으면서 지금까지 왜 아무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그 북돋아 주거나 아니면 그 해결해 주려 하는 부분이 그런 분과 아니면 그런 식의 분야? 문화가 없냐고요. 없는 건 아닌데 무속적으로 치우쳐서 좀 사회적으로 손대시 받은 네, 무속이라고 하면 있는 것도 말살시킨 거라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게 타심통, 족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게 돼버려요. 조상들이 말하는 게 사람 마음 본다고, 사람 마음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거나 선승이나 도인들이 있다면 지랄하지 말라고 하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네가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이게 돌봐줬냐고요. 그런 개념이라고 있었냐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 물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굶어가는 사람 이거 그 뭐 구제해 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제 개념이요. 이 구제 개념이 그 부분이 있는 것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보고서 그걸 사람 마음을 봤다 하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해가지고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 하면서 연구하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마음 봤다면서. 간신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또 어디서는 간신법은 밥 먹듯이 하거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욕지거리 나온다. 누구의 마음은 많이 바뀔래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념 체계, 사고 체계를 만든 게 없냐. 너무너무 다들 불친절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예? 좀 친절해야 그걸 이렇게 눈높이 맞춰갖고 할 텐데 자기 생각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애초에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국가의 문화가 그렇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는 정치 체제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의 이 이 조선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정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한 문화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졌냐고 이 정치 체제가. 그럼 그런 것이 나오게 만들 정치 체제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하늘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단이 넘으면 하늘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 하늘을 만든다는 게 그런 그 배경이요. 바탕 자체를 뒤집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정치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겠냐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계제가 1000단 넘고 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정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고단자들이 그 당시에는 구현이 안 돼도 적어도 이 시대에 촛불 들고 일어날 정도까지 어떤 안배 같은 게 마구 같은 게 한 부분 없습니까, 선생님? 연구해 보세요. 그 1000단 넘은 사람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넘었는지.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고 거기에서 그 빌미가 있는지 하는 보라고요. 선생님 뉘앙스는 없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아니 뭐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뭐 가까이는 성호 이익도 있잖아요. 근데 성호 이익이 많은 부분에 성부적인 이게 실학을 주장하는 사람에 갖다 붙인 건지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이니까 다산까지 내려오면서 이 성호 이익이 연구하고 했던 것을 빗대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겠죠. 예. 그 외에 또 7단 넘은 사람이 글 쓴 게 아예 글 쓴 것이 없어요.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참. 네, 글을 쓰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 정치체 자체가. 제가 처음에 강영 왔을 때 대단 넘으신 분들 책 좀 쓰라고 건의했던 건데. 네, 잘했다니까요. 근데 안 쓰고 있는 걸 보면 뭘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책 쓸 정도의 관념 체계도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반연세계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음, 겹겹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저기 선생님 잘못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차피 써도 아류가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예감 때문에 미처 써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써놓고 안 써놓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 없어지는 그때서 이제 아, 맞아. 그거였어. 출판하려고. 근데 확실히 영감을 주시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인 논문에다가도 좀 인용도 하고 참고문헌에도 좀 올릴까 생각 중인데요. 네. 아무튼 뭐 인용이든 영감이든 뭐 앞으로 차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검증받아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네. 자, 그러게요. 관법, 그래서 결국 관법 만드는 것에 대한 방법을 또 조금 선생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사실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뒤에 보면 관법 만드는 방법, 그 일상생활 속, 만들 예, 때 네, 우선 논리인데 논리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고 이 지식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의 지식이 없을 것 같고, 또 다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비판할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읽을 때는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나중에 또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있어요. 또 나와요. 또 새로운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얼마든지 나와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있어요. 요즘 서양책도 이제 들려주나 락강꺼 읽고 있는 읽어봤는데 거기도 허점 많아요. 웃기는 것도 많고 아닌 것 같은데 써놓은 것도 많은 것 같고 있어요. 방법이 이게 따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 오늘 언어라고 쓰신 그 락항 언급하신 그 대목도 그럼 요즘 그 뭐지? 전체 생활의 일부를 이렇게 살짝 드러내 주신 거네요? 네, 열심히 읽고 그것들 그냥 조금 읽어봤어요. 재밌군요. 어쨌든 그러면 그 관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차이에 좀 민감해지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들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구해보고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으려나요, 선생님? 네, 차이를 볼 수 있어야죠. 네. 차이를 볼 수 있으려면 또 차이 얘기하면 들려지가 또 너무 네.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예. 그 사람 구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게.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같은 동일성을 본 게 차이가 전제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차이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동일성을 우리가 본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근데 우리 차이를 본 걸 모르고 동일성을 봤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차이부터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 철학이나 이런 게 우리 사고하는 방법을 연구한 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떤 삶을 보면서 저게 저거라고 하면서 이건 동일성을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는 그 동일성, 저것이 저것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저것이 저거 같은 거라고 보기 이전 다른 것과 다른 부분을 제한 그러한 의식 흐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사과를 볼 때 저것이 사과라고 재인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과 아닌 것을 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의식에서 사과라고 말하기 전에 그게 사과의 동의성 보기 전에 사과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이 먼저 머릿속에서 흘러갔다고요. 계산이. 어, 예. 그 유튜브 방송하고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서 좀 전에 이맥 맥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한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 아까 천이통 얘기할 때 하시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예. 예. 상대편이 저거 좀 해줘라고 한다면 들어준다면 저희가 저것을 해줘야 듣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그건 범주가 다른데. 예. 이맥님이 누구시죠? 아무튼 웬만하면 해주지 마세요. 더 나쁘게 들어요. 예. 그래서 네. 듣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그냥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잘 새겨들을 수 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또 받아들이는 네. 정도 이해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 뭐 해달라는 이유가 있다고요. 상대방이 뭔가 요구하거나 요구해올 때 아니면 뭔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 그때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왜 부탁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왜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요구,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듣는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서 그것이 내가 응해줘야 되는 건지 응해주지 않아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는 게 골치 아프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사는 걸 만만하게 살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판단해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또 선정에서 말하는 무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천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항상 이 순간만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라고 하듯이 이 순간만 있는 거라서 이 순간에 너무너무 애씀으로써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걸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한 순간 찰나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찰나에 멸했다가 찰나에 생겨요. 그 얘기는 한순간 난 이 세상에 나온다는 새로운 삶이라는 각오로서 살아간다고요. 찰나에 그런 식의 각오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심히 별 생각 없이 편하게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게 아니라 냉정이 아니라 정신 차리면서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고민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대할 때 그래서 그때 왜 그거 하는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왜 그런 요구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못 입는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예.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지 해주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는 건지를 항상 고민한다고. 항상 따져봐야 되고, 항상 판단한다고요. 또 그 판단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의무감이 된다고. 내가 판단했던 그 주체적인 그 판단이 없으면 나중에 또 그렇게 되겠죠. 몰랐다고. 아니 이해 못했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거나 변명하면서 얻어물리게 되겠죠. 네. 자기 자신한테 나태한 거예요. 삶에 대한 나태함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도 잔머리 엄청 굴리거든요. 자기들을 요구하는 게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얘기 아이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뭘 해달라고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듣고 제 생각이나 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요구하는 게 정말로 요구하는 전후 상황 맥락을 다 살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줘야 아이에게 더 좋은 건지 아닌지까지 다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내 것을 고집하거나 선생님 아까 좀 전에 무주 말씀하셨지만
내 거를 고집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그 상황이나 맥락을 잘 살피면서 하는 그런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면 천이통이 조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잘 덧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